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사는 지구 어디에서나 자연적으로도 발생합니다. 라돈도 자연 방사능 물질인데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올겨울에 라돈 실태 조사를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성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6일은 201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3년 만에 영하 추위가 찾아온다고 하죠. 서울시가 수능 당일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서 대중교통을 집중 배차하고 800여 대의 비상 수송 차량을 운행합니다. 8시 40분부터 시작되는 시험에 지각하는 수험생이 없도록 우리 모두 조금씩 도와줘야겠습니다. Sixpence None the Richer의 There She Goes 띄워드리면서 2017년 11월 13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청와대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을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출석하면서 밝힌 발언은요. 국정원 자금을 청와대에 지원한 문제에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끼쳐서 송구스럽다. 안 그래도 위상이 추락한 국정원인데 국정원 직원들에게 부담을 줘서 개인적으로도 미안하다. 검찰 수사에 있는 대로 아는 대로 진술하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히고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 검찰 조사와 관련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투데이 포커스.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물질은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자연 방사능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죠. 실제로 방사성 물질은 자연에도 존재합니다. 그중에서 암석이나 토양, 건축 자재 등에서 발생하는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폐암의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은 물질입니다. 겨울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성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오늘 라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라돈이 뭔가요? 라돈은 토양이나 암석에서 발생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입니다. 예. 이 라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들었거든요. 조사 대상하고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라돈 조사는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1층 이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합니다. 예. 시기는 올해 11월 말에서 2월까지 3개월간 검출기를 설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라돈이 우리 몸에 안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흡연 다음으로 폐암 주요 발병 원인으로 꼽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세계보건기구 산하기관인 국제암연구소는 라돈과 라돈 자선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폐암의 3에서 14%가 라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라돈을 흡연에 이은 두 번째 폐암 원인 물질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환경청 자료에 의하면 148 베크렐/미터 상승에 평생 동안 노출되었을 때 1000명당 약 20명이 폐암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예. 자, 라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하고 국립환경과학원이 함께 겨울에 실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거든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도 있고 봄도 있고 가을도 있는데
겨울에 라돈 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겨울철에는 보통 다른 계절에 비해 환기를 적게 시키고 또 실내 온도가 외부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라돈 농도가 다른 계절에 비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국주택 라돈 농도 조사를 할 때 가장 라돈 농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겨울철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1층 이하 다세대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을 위주로 조사를 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뭐 고층 빌딩이라든지 일반적인 대단지 아파트보다 그 부분이 좀 부족한가요? 위험한가요? 라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토양이나 암석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입니다. 예. 이렇게 주로 토양에서 발생한 라돈이 건물 바닥이나 벽에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라돈 조사는 주로 1층에서 하고 있고요. 예. 이전의 조사 결과를 보면 아파트보다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에서 높은 농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단독주택과 연립 다세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집 밖에서 걸어다니면서도 라돈에 노출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 몸에 부담이 없을까요? 일반 대기로 나오게 되면 대기에서 확산이 됩니다. 근데 대기는 실내보다 되게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예. 대기 중에 확산되면 농도가 낮은 상태여서 인체에 위험을 미칠 만한 농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농도가 실내와 실외는 다르겠군요. 네. 예. 라돈을 흡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어떤 방법이요? 그러니까 라돈을 그냥 뭐 공기 중에 환기를 시켜서 희석시키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 딱히 없는 건가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 그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을 보광제 등을 이용하여 막으면 실내 농도 저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면 라돈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너 시간에 30분 정도를 환기를 시켜주면 라돈 농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372번님, 라돈 처음 들어봤는데요. 혹시 우리 집에 라돈이 떠다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뭐 특별한 냄새 같은 게 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라돈은 무색, 무취의 가스성 물질이어서 냄새나 그런 것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럼 뭐 특별한 기계로 조사를 해야 될 텐데 그건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리고 8571번님, 겨울에는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어지간하면 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라돈 때문이라도 환기를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라돈의 측면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적으로 환기를 실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거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2204번님, 공기청정기로 라돈이 걸러지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공기청정기는 주로 먼지, 다른 물질을 많이 제거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라돈은 가스상 물질이기 때문에 많이 제거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공기청정기는 그냥 먼지, 미세먼지 정도 걸러내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조사는 저희가 일단 시도 자치단체에 조사 대상 주택 선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조사 가구 목록을 받았고요. 이때 1층 이하에 거주하시는 분들로 목록을 대부분 받았습니다. 그 목록을 가지고 과학원에서 조사를 받은 조사원이 사전에 전화로 확인을 하고 각 가정에 방문하여 설치를 하게 됩니다. 예. 이후 90일이 지난 후 다시 방문하여 회수를 실시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치를 설치해 둔 다음에 90일 뒤에 다시 수거해 가서 검사를 하는군요. 네네. 그러면 이 조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이 신청할 수도 있나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 조사 대상 주택 선정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지난 2011년인가요? 라돈 실태 조사를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자료는 어떤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까? 조사 후 라돈 농도가 높은 집에 대해서는 알람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도 실시하고요. 예. 시범적으로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라돈 저감 시공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라돈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 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수년 동안 이런 자료가 쌓였으니까 지역별 라돈 분포라든지 이런 자료를 우리 시민들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1년부터 조사한 전국주택 라돈 조사 결과를 라돈 분포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예. 인터넷에 생활환경정보센터를 쳐보시면 거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시도별, 시군구별 자료와 지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라돈에 대해서 지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게 한 몇 년쯤부터 라돈에 대한 위험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까? 외국에서는 좀 오래전부터 조사하고 실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예. 저희 나라는 우리나라는 2004년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만든 이후에 2007년부터 라돈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세우고 그다음부터 계속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 10년 정도 우리가 자세히 조사를 하게 된 건데 네. 이게 모를 때는 그냥 모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활하다가 네. 이게 알고 나면은 왠지 찝찝하고 신경 쓰게 되잖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라돈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라돈을 낮출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약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예. 바닥이나 벽 등에 갈라진 틈을 보강제를 이용해서 막으면 실내 농도 저감 효과를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기적으로 환기, 예를 들면 서너 시간에 30분 정도로 환기를 실시하면 라돈의 농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예. 라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요. 생활환경정보센터를 검색하시면은 라돈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과 함께했습니다. 페이퍼 레이스의 러브송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4294번님이 환경회사 담당자라면서 이런 정보를 주셨어요. 라돈은 입자가 아주 작아서 울파 필터로 걸러내야 하는데 시중의 공기청정기는 대다수가 헤파 필터를 씁니다. 그래서 거르지 못합니다. 라돈 농도 낮추는 건 자연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울파 필터, 헤파 필터. 그러니까 기존의 대다수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라는 거예요. 헤파 필터는 제가 찾아보니까 0.3 마이크로미터 입자에 대해서 한 99.97% 정도 걸러내는데 더 작은 것을 걸러내는 울파 필터는 초미세먼지 수준의 0.1 마이크로미터 입자도 걸러낸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고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 정도고 라돈이 한 0.1에서 0.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깨알 상식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경기, 인기 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원범희 첨단산업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1월 16일 이번 주 목요일 수능 날이네요.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가 세계 최초로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행사입니까? 네. 2017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는 11월 16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3일간 판교 제로시티에서 개최됩니다. 예. 이 행사는 일반 모터쇼와는 달리 자율주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리는 행사인데요.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볼 수도 있고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된 산업계 동향 그리고 자율주행 전문가들과 미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종합적인 문화 행사입니다. 행사 개막식과 더불어 판교 자율주행 셔틀 개막식이 있고 자율주행차 체험 행사, 자율주행 산업박람회, 자율주행 국제 포럼으로 나뉘어 진행될 계획입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자율주행만의 종합 모터쇼는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판교 제로시티를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성장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핵심 콘텐츠인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하기 위하여 판교 제로시티에서 제1회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율주행 모터쇼. 판교 제로시티에서 열리잖아요. 이 장소는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로시티의 의미는 규제, 환경오염, 탄소 배출, 사고, 위험 등 부정적인 것이 없는 미래형 친환경 도시 첨단 산업단지라는 뜻인데요. 예. 판교 제로시티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경기도가 함께 조성하는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서 경기도는 이곳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자율주행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이나 인공지능 등을 시험 연구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인을 위하여 오픈 플랫폼 기반으로 조성될 계획인데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5G, IoT 등 첨단 산업과 지식문화 산업이 융합된 4차 산업의 혁신 성장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예. 이번 행사는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을 보여주는 행사로서 판교 제로시티는 자율주행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 기대가 되는데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언제쯤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것도 기대가 되면서 이번 행사에서 어떤 볼거리들이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네, 행사 첫날 개막식에서는 12월 중 판교 제로시티와 판교역을 시범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 셔틀의 실루와 이름을 공개합니다. 예. 경기도가 자체 개발한 세상에서 하나뿐인 자율주행 셔틀의 실제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와 인간이 주행 능력을 겨루는 행사가 있고 자율주행차를 직접 타볼 수 있는 시승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레고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도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직접 지능형 로봇 차량을 프로그래밍하고 조립해서 자율주행 대회를 펼칩니다. 예. 대학생들을 위한 이 포뮬러 경주대회도 개최하는데 직접 개발한 포뮬러 차에 전기 파워트레인을 얹어 경주를 하는 대회입니다. 예. 학생들이 직접 자동차를 만들어서 경주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던데 그런 프로그램도 있군요. 그리고 네. 산업박람회하고 국제 포럼도 역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산업과 전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한 산업박람회와 국제 포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예. 자율주행 산업박람회에서는 현재 국내외 자율주행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자율주행차와 차량 감지 센서와 같은 기술 전시품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술이 시연되는 장면도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와 비즈니스라는 기조 세션을 시작으로 국내의 자율주행 관련 연구진들과 관련 산업 대표자들의 자율주행 산업의 미래 전망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이죠.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판교 자율주행 모터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범희 경기도 첨단산업팀장이었습니다.
조지 마이클이 부르는 페이스 듣고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1부에 이어서 발암물질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요. 최근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오염이 확인된 인천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을 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 일정이 이번 달 말에 발표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부평 미군기지 복합 오염의 합리적인 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오는 20일 끝내고 이달 말 주민 설명회를 열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습니다. 한국토양지하수학회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한 이번 용역엔 부평 미군기지의 오염 현황과 오염된 기지의 정화 방법, 정화 일정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방법을 적용해 어떤 일정으로 부평 미군기지를 정화하게 될지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앞서 공개했던 부평 미군기지 오염 실태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반환을 앞두고 있는 부평 미군기지의 토양과 지하수는 다이옥신 등에 대거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소파 공동 환경 영향평가 절차에 따른 환경 현장 조사 결과를 최근 공개한 건데요. 우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류가 33개 조사 지점 가운데 7개 지점에서 기준치 이상 검출됐고 납과 구리, 비소 등 중금속 오염물질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지하수에서도 발암물질인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이 검출된 상황입니다. 별의별 게 다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가 부평 미군기지에 대해서 오염물질 정화 방법을 내놓더라도 일부 전문가들은 이 신뢰성을 둘러싸고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다이옥신을 완벽하게 그리고 우리 기술력으로 정화한 사례가 없었다는 게 지역 환경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예. 정화 과정에서 다이옥신에 오염된 토양 먼지가 바람에 날리거나 외부로 유출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입증되지 않은 정화 방법으로 주민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인데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예, 확실한 대책이 나와서 우리 걱정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 소형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 계획의 경제적인 타당성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인천시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마무리한 관련 용역 결과 백령도 소형 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즉 BC값이 4.86으로 분석돼 경제성이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예. BC값이 1을 넘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1을 무난히 넘긴 겁니다. 이번 용역에선 50인승 항공기를 김포와 백령도 노선에 2대 투입하고 청주와 백령 노선에 1대를 투입해 운항할 경우 운항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5년 백령도에 소형 공항이 들어서면 이들 노선에 연간 48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관측됐고 항공기 운항 횟수가 연간 12,000회 수준으로 유지되면 경제성이 있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적정 요금은 김포에서 백령 노선의 경우 편도 8만 8천 원이 제시됐고 청주에서 백령 노선은 편도 10만 1천 원이 적정 요금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그런데 공항이라는 것이 경제성만 보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사정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좀 봐야 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역시 백령공항도 넘어야 할 산이 더 있죠. 그렇습니다. 백령도가 민간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군 당국은 북방 한계선 NLL을 민간 항공기가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이 일대를 비행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데요. 서해 최북단인 백령도가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현재로선 응급 소방 헬기 등 극히 제한된 경우만 비행이 허용되는 상황입니다. 민간 항공기가 운항할 수 있는 비행 항로를 확보하려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승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백령공항 조성 계획은 지난해 정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백령도는 물론 가까운 대청, 소청도 관광 활성화와 주민 교통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입니다. 예,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2월에 시작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인천시가 해외 방문객 잡기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달부터 내년 2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해외 방문객 유치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림픽을 찾는 해외 방문객 중 2만 명을 유치한다는 게 인천시 목표인데요. 인천국제공항에서 가까운 영종도와 송도국제도시의 호텔을 중심으로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관광 상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줬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준비를 잘 해야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켈리 클락슨의 Move You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